카카오의 플랫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는 좀 어떤가요? 깜짝 놀랄 만한 게요. 이게 전 시간에 얘기했죠. 2배 이상 늘었네요. 이게 뭐냐? 주가가 급등하는 엔진을 지금 달았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 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의 플랫폼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는 좀 어떤가요? 네이버도 이번에 네. 실적 발표했죠. 예. 제목에 어떻게 있냐면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전 사업 분야의 고른 성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2020년 3분기 2,900억 원에서 4분기 컨센서스는 3,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4분기 실적은 3,200억대를 달성하면서 조금 높았네요. 높았죠. 예. 만족시킨 거죠, 이익의 측치를. 자, 근데 한번 제가 주시해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번 주시해 볼까요? 2020년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1.4%가 나왔어요. 네. 분기별이죠. 4분기 실적도 21.4%를 기록합니다. 비슷했네요. 예.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어떤 배타적인 영업이익률로 보셔도 괜찮다. 전에 얘기한 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예, 경제적 해자에 이미 네이버는 올라 있다. 카카오는 아직 10%대의 이익률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더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어떤 그 해자를 보여줄지 말지를 보여주겠지만 네이버는 이미 그 수치까지 와 있다. 당기 순이익을 한번 보실까요? 4분기 컨센서스가 2,000억 원이었는데요. 실제 실적은 3,753억입니다. 오,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예, 서프라이즈죠.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주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때문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요, 전분기 대비 111%의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이 상당히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성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IR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은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각 사업 부문별로 나오게 되고요. 옆에 QQ가 나오는데 이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는 8.5% 성장, 전분기 대비, 커머스는 11%, 핀테크가 15.6%, 콘텐츠가 많이 성장했네요. 20.9%, 클라우드 12.2%, 골고른 어떤 매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느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자,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게요. 이게 IR 실적 발표 자료에 나오는 건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네. 제가 그때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잉여 현금 흐름이 네. 급등주 발굴하는 핵심이다. 급등주를 발굴하는 핵심이다. 핵심이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왼편에 그 푸른색 그 그림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5,260억 원인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5,260억 원입니다. 이게 전 연도 대비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느냐. 2,100억 원에서 5,200억 수준으로 급증했죠. 2배 이상 늘었네요. 예, 2배 이상 늘었죠. 이게 뭐냐? 주가가 급등하는 엔진을 지금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강의해 주셨던 내용이 잠깐 기억이 났는데, 잉여현금이라는 게 내가 영업활동으로 번 수익에서 투자한 금액을 빼고 이것저것 떼고서 남은 돈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뭐 여기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규모를 늘렸는데도 잉여현금 흐름이 저번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많이 되겠네요. 벌고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투자가 없었을 경우는 문제인데 그 오른편에 보면 캐펙스가 투자입니다. 네네. 2020년 투자 규모는 전년도보다 줄지 않고 훨씬 늘어났죠. 투자를 늘리면서도 현금 흐름 창출을 해냈다. 앞으로 이게 바로 성장 엔진입니다. 진짜 실적입니다. 굉장히 훌륭하네요. 예. 장기 성장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장기 성장주 말고 실적이 한창 안 좋았다가
이제 막 반등하는 기업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 중에서 좀 교수님이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예, 요새 뭐 제가 초창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 실적을 내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뭐 우리가 한 예로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재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양극재와 음극재가 2차 전지 소재인데요. 특히 음극재는 아주 기술력을 요하는 어려운 제품이 되겠는데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20년 2분기에 41억, 2020년 3분기에 194억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턴어라운드냐? 2020년 2분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72억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적자를 기록한 게 맞죠. 그 이후에 꾸준히 2분기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4분기에도 209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당기순이익도 214억. 이게 당기순이익은 특히 급증을 했습니다. 69억에서 214억으로 급증을 했죠. 2020년 4분기 컨센서스는요. 영업이익은 246억인데 컨센서스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순이익 관점에서는 컨센서스가 129억이었는데 214억을 달성하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막상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뭐 주가의 반응이 일단은 좋지 않았는데 이 실적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분명히 기대가 된다. 이 추이는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가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이익을 계속 내 나간다면은 그건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기사를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광양시에 양극재 광양 공장 4단계 확장 건설 공사를 했고요. 2,758억을 투자해가지고 양극재 연간 생산 능력을 10만 톤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근데 막대한 2,700억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 생산을 확대한다. 네네.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기사의 화면을 보시면 하단부에 2030년까지 이 양극재를 현재 4만 톤에서 지금 10만 톤을 늘어났다가 앞으로는 4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죠. 이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어떤 중점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2021년 1월 19일 날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1조 2,7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앞으로의 그 투자 재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든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차입하든 큰 금액을 차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 가치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게 신설비 투자, 신사업 투자 이런 데 재원이 써진다면 그거는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조 단위의 유상증자라고 하면 이제 악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식 가치가 그만큼 희석이 되니까.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상증자는 좋게 봐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위해서 기업에서 확신을 갖는 거죠. 투자자들은 실적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또 확대되고 있는지. 네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이제 시장 자체가 좋잖아요. 근데 이런 데들 말고 뭐 최근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산업 중에서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정유 또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런 기업들을 보실 때 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GDP 성장률에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있지만 중국과의 어떤 사업,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중국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GDP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과 같이 보시면서 실적이 거기에 맞춰서 변동하고 있는지, 세계 경기가 결국은 세계 GDP의 어떤 경기 성장률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좀 예의주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GDP 성장률과 동일하게 그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의 GDP가 앞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수치들이 발표되고 또 예상치가 발표됐을 때 그걸 예의주시하게 되면은 어떤 철강 주식의 주가 변화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은 기반은 실적 호전이 있겠죠. 교수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많이 어려워요. 혹시 주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이 주린이들을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회계 관련 서적 뭐 좀 있으면 좀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회계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막상 보시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의 전공서적 수준의 책들이 그렇죠. 많고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무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서점에서 이런 책들을 좀 우연히 보던 가운데 비전공자께서 쓰신 회계책이 눈에 띄어서 한번 봤습니다. 비전공자의 수준에서 비전공자에 맞게 저자가 그렇죠. 비전공자신데 네. 회계 전공자가 아니신데 네. 어떤 그 회계 공부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쓴 책이 있어서 내용을 열어봤는데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회계 내가 좀 알려줘. 이 책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계 교육을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너무 당연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아주 충분히 회계를 모르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정들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린이들이 이 정도의 책을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재무제표 중에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 참고할 수 있지 않나. 아니 혹시라도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네. 지인의 부탁도 조금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이게 정말 순수 이제 교수님의 추천으로. 예, 네. 아주 뭐 내용들 제가 회계 근방에 나오는 책들을 유심히 봅니다. 네. 좀 쉽고 재미나는 책들이 없을까 이렇게 네. 보고 둘러본 가운데. 네. 이번 시간도 역시나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 실적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좋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주린이들이 투자를 하시고 종목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